네, 지금 시간이 10시가 돼서 아이싱크 브레인 웨비나 시리즈 1 3차 시 정량뇌파 기초 베이직 코스 3차 시 브레인의 주요 소스 영역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 브레인 소스 영역의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례와 같이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크게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신경계에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과 이제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제 브레인과 이런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 특히 이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크게 서로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전체적으로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소개할 건지 간단하게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글리아에 대한 것을 좀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뉴런에 대해서 그 좀 살펴보고, 뉴런에서 이런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들이 이제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하나의 큰 이제 리듬으로서 스컬프에서 측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이렇게 보통 델타부터 감마 한 1Hz부터 이제 50Hz 이상 되는 영역의 이제 브레인 컨벤셔널 이즈 리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은 이제 0에서부터 1Hz, 1Hz 미만의 아주 인프라슬로우 웨이브가 이제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슬로우 웨이브를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런 글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브레인의 뉴로 아나토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글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기존에 이제 사실 그 신경계에서 정보 전달이 이제 거의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뉴런은 이제 전체 브레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딱 15%에 불과하고 85%는 이 글리아가 이제 그 글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리아들이 우리 뉴런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매니지 혹은 리페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뉴런이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이어서 간다면, 글리아는 이렇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또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 퍼져가지고 전체 그 신경세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글리아는 아주 느리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장기간에 어떤 악기를 하나 연주하는 걸 배운다든지 어떤 프로세스 하나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글리아에 의해서 서서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스킬을 학습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리아 중에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것이 이제 미엘린 수초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스킬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신호 전달 속도를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새로 습득한 기술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역할이고, 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이합전 1차 시, 2차 시에서 했었던 뇌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 알파 리듬이라는 것이 이제 브레인의 전체적인 프로세싱 스피드를 결정을 하고, 그 리듬이 이제 신생아에서부터 점점 이제 1Hz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기 이름 10Hz 성인의 레벨에 도달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의한 이제 마이엘린 수초화입니다. 마이엘린 수초화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그 브레인의 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도 태어났을 때 뭐 1부터 4Hz 델타 리듬, 델타 밴드에 있다가 10Hz의 이제 성인의 리듬에 도달하는 것도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마이엘린 수초화에 의해서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상당히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그 수초화가 일어나서 습득한 기술이 빠르게 이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게 이제 이런 신경 조직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것이 또 우리 그 면역 기능을 담당해서 이제 브레인에서 이 80%를 85%를 차지하는 이 글리아를 빼놓고는 사실 뉴로 아나토미를 말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또 이 글리아에 의해서 이제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인프라 슬로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느린 뇌파 리듬이 이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슬로우 코티컬 리듬이 이제 존재하고 그것도 측정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상인의 노마티브 데이터도 저희 이제 서울대 한국뇌파 데이터 센터에서 다 수집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는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델타부터 감마까지만 정상인 비교를 제공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데이터가 다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아나토미에서 이제 글리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로 아나토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그 브레인 세레브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이 구조, 중요한 구조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이제 신경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살라무스가 이제 사실 뇌파로 측정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살라무스에 있는 수많은 핵들이 사실 브레인의 모든 세레브럼의 모든 그 피질 영역들에 프로젝션이 돼 있고, 그 살라무스가 하는 역할이 이제 감각이나 운동, 그다음에 기억,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대뇌 피질로 전송하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커넥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연결이 서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는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이제 센터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온이나 수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파이터 플라이트 반응 이제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터 플라이트 반응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스트레스 리스판스인데요.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상당히 많은 이제 만성 질환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이제 계속 누적되면 이것이 만성이 돼서 이제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혈압 문제, 수면 장애, 인지 장애, 혹은 비만이 된다든지 뭔가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이제 사고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 리스판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이제 결국 이 시상하부가 이제 그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실제적이거나 혹은 가상의 공포 자극이 오면 이제 이런 신경 시상하부의 내분비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결국 편도체와 해마에 신호가 이제 어떤 공포 자극이 전달이 돼서 시상하부가 이렇게 최고조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게 이제 이런 HPA 엑시스라는 걸 통해서 긴급 상황이 이제 온몸에 트리거가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근육 긴장도 높아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 보고 있는 뇌파도 굉장히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심박도 빨라지고 이제 손발은 차가워지고 이런 이제 온몸에 전체적으로 이런 코티졸의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코티졸이 이제 분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화나 면역, 조직 재생 기능들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 번 이제 그런 스트레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코티졸이 상당 시간 방출이 되고 이것이 만성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성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앞으로 이제 되게 이제 다음에 그 이번 차수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재하고 치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관인데 뇌관은 이미 이제 저희가 1차 시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뇌파에서 직접적으로 뇌파를 만드는 이제 뉴런 액티비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돼서 뇌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세레브럼에 대해서 보면 크게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제 executive 플래닝이 이제 가장 그 전전두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레프트 쪽에서는 시퀀셜한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라이트는 특히 이제 소셜하고 이모셔널 프로세싱이 이제 전전두 쪽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이제 익스프레션 하는 쪽에서도 이제 버벌이냐 남버벌이냐가 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시퀀셜이냐 에피소딕 메모리냐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토리 프로세싱에서도 이제 어떤 톤이라든지 어떤 그 언어에 대한 듣는 거 쪽이 있고 또 뮤직에 대한 거 음악이나 이런 부분 듣는 게 이렇게 좌우로 또 이제 편측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파리에탈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이 결합돼서 이런 매스를 프로블럼 솔빙 한다든지 그래머에 맞게끔 뭐 그래머에 맞게끔 이제 문장을 구성한다든지 혹은 문장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왼쪽에서 일어난다면 오른쪽에서는 이런 안면에 대한 인식한다든지 공간에 대한 프로세싱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크게는 이제 좌측 우측이 편측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아무래도 좀 디테일을 많이 보게 되고요. 우측은 전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건강한 사람은 좌측 우측을 이제 스위칭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도 이제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훈련이 가능하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좌측은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거나 분석이나 어떤 학업 성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두적인 표현, 이런 문장의 규칙, 철자를 바르게 한다든지 언어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우측은 주로 이제 정서나 음악, 그 다음에 어떤 뭐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노래라든지 어떤 감정이 실린 말이라든지 유머라든지 혹은 이제 창의성, 시공간 처리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좌우측으로 이렇게 좌측은 논리적인 거, 우측은 어떤 직관과 통찰적인 걸 볼 수 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레프트 헤미스피어 도미넌스가 있어서 좌측에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더 발달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우측에 이제 라이트 헤미스피어 도미넌스가 있어서 이제 좌측에 이제 이런 베르니케 영역이 상대적으로 장애의 가능성이 어느 쪽의 장애 가능성이 왼손잡이의 경우에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 이제 연결하는 뇌량의 경우 이제 여성이 30% 정도 발달돼 있어서 이제 상당히 빠르게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또 언어 장애나 좌측 뇌졸중의 경우에도 여성은 좀 더 빨리 언어 능력을 회복하고 또 감정 처리에서도 여성은 양쪽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간적인 능력은 이제 남성이 뛰어나다는 거고 이것은 어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많은 사례들에서 이제 남성이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고요. 대개 이제 TBI나 이제 뇌졸중으로 우측이 손상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거, 무드, 성격, 시공간에 대한 감각, 어떤 성질을 많이 낸다든지 충동 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좌측이 손상되면 이제 말씀드린 언어나 논리적인 거, 수학 판단 등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코티컬 디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실비안 피셔라고도 하는 레터럴 피셔, 그다음 센트럴 설커스로 해서 전두엽과 두정엽, 템포럴과 후두엽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보통 이제 뭐 많이 쓰는 기본적인 용어로 이제 콧 앞쪽과 꼬리 쪽을 이제 코달 로스트랄, 혹은 위쪽과 아래쪽을 도잘 벤트랄 혹은 스피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이제 미디알, 바깥쪽을 레터랄 이렇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크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브로드만 에어리어를 보면요. 브로드만 에어리어에서 방금 이제 이쪽은 이제 왼쪽 뇌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브로카 에어리어가 이제 스피치 익스프레션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F7이나 F3에서 이제 그 센서 레벨에서는 측정이 되고요. 베린 캐리어는 이제 리튼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거나 또 문장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베린 캐리어가 되겠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주로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익스프레션하고 이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오디터리 코텍스에서 이제 소리에 대한 거라든지 버벌 스킬이 이제 이쪽에서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앵귤라 자이러스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앵귤라 자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제 그 오디터리에 대한 정보도 이쪽으로 모이고 이 뒤쪽에서는 이제 시각에 대한 정보도 앞쪽으로 점점 정교화되면서 이쪽으로 모이고 또 이쪽에서 모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 아카데믹 앱스트랙트 소트라든지 추상적인 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어 프로세싱들이 이제 앵귤러 자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비주얼 프로세싱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주얼 코텍스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센트럴 코텍스가 이제 모터 스킬이라든지 센서리 인터그레이션이 이제 스마트 센터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모터 스마트 센서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채널 레벨에서는 이런 정보들에서 측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제 보통 호몬클러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모터 에어리어가 스마트 센서리 에어리어가 이제 여기서 위에서부터 CZ가 가장 위에 정수리고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모터도 점점 파인한 모터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몸에 있어서도 아래쪽부터 위쪽 이제 결국은 언어가 가장 정교한 모터 액티비티니까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리 영역도 이제 가장 위쪽 정수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얼굴 위쪽으로 어퍼바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정교한 모터 액티비티를 하게 돼서 이게 바로 이제 브로카 영역하고 연결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우리 템포럴 영역에서도 오디터리 프로세싱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하이 레벨로 소리가 이제 변환이 돼서 이쪽 앵귤러 자이러스 쪽으로 전달이 되고 아까 이제 이 비주얼 프로세싱도 하이어 비주얼 프로세싱이 점점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주얼 프로세싱도 이제 토포그래픽하게 우리가 시야가 그대로 이제 비주얼 영역에 토포그래픽 매핑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센서리나 모터 영역도 이제 토포그래픽 매핑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하이어 레벨의 정보 센서리 인포메이션들이 결국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문장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이제 시공간적인 정보가 통합돼서 이해가 돼서 그것이 이제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이제 언어로 표현된다든지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제 프론탈 영역과 이제 파리에탈, 옥시피탈, 템포럴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레터럴에서 봤을 때하고 이제 미디얼에서 봤을 때 각 영역별로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이건 브로드만 영역 번호가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각 중요 영역별로 큰 역할을 보면 프론탈은 싱킹이나 플래닝, 모터 엑스큐션, 에그제큐티브 펑션, 무드 컨트롤도 이제 중요한 프론탈이 오비터 프론탈 쪽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템포럴로 가면 이제 랭귀지 펑션, 오디터리 퍼셉션, 그다음에 이제 롱텀 메모리가 이제 템포럴에서 중요한 또 이모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파리에탈은 이제 소마토 센서리 퍼셉션 인터그레이션, 비주얼, 소마토 스페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에탈로 되겠고 이제 후드업에서는 이제 비주얼 퍼셉션과 스페셜 프로세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얼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림빅 시스템인데요. 림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롱텀 메모리나 숏텀 메모리,
그다음에 어텐션과 무브먼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림빅에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각 그 영역별로 좀 상세하게 좀 나눠 보면요. 전두엽에서는 이제 어텐션이라든지 메모리, 그다음에 소셜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또뭐 엠퍼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모랄이라든지 퍼스널리티, 모티베이션, 이그제큐티브 이그제큐티브 펑션, 또 뭔가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다 프론탈의 주요 기능이 되겠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전전두엽의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편도체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의 그 아까 앞서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전전두엽이 되겠고요. 이제 그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이제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사회성 영역이 이제 엔테리어 미디얼 벤트럴 영역, 전두엽의 이제 FZ, FPZ가 되겠는데요. 이쪽이 소셜 브레인 영역도 이 부분 잘 훈련하면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엔테리어 벤트로 메디얼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뇌파가 느려져 있고 뇌연료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 리스판스로 편도체가 너무 오버 액티브하게 되면 특히 이제 우측 전전두엽을 통해서 그거를 레귤레이션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소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공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 사회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도 느릴 수 있고 모티베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또 아이솔레이션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전두엽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템포랄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뭐 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특히 이제 왼쪽은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음악이라든지 혹은 페이셜 레코그니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셜에 대한 어떤 퍼셉션이 이제 템포럴이 좌우가 좀 나눠져서 일어나게 되고 템포럴은 이제 우리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 아미그달라와 이제 기억을 하는 히포캠퍼스 이제 편도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모션과 메모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템포럴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템포럴의 왼쪽이 손상되면 이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손상되면 이제 어떤 리듬이나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템포럴 롭이 이제 쇼텀 메모리, 워킹 메모리,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 이런 모든 메모리 영역들 메모리가 이제 그 템포럴 롭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쇼텀 메모리도 이제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숫자냐, 뭔가 C 공간에 관련된 거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영역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에 있어서도 이제 시멘틱 메모리는 주로 이렇게 좌측, 물체의 회상 혹은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한 시멘틱 메모리는 좌측이 많이 관여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우측이 많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워킹 메모리의 경우는 이제 쇼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들이 이제 결합돼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멘탈 태스크를 수행한다든지 전두엽과 협응해서 이제 워킹 메모리는 또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템포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컨쿠션에 의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충격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제 템포럴 영역의 본들이 상당히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통 긁혀가지고 뇌파에서는 이제 뇌진탕의 컨쿠션에 이제 그 어택의 방향과 관계없이 이제 템포럴이 이렇게 슬로잉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템포럴 슬로잉은 이제 이런 그 컨쿠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에이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폭식 데미지에서도 이제 템포럴 슬로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포럴은 이제 그
이제 특히 이제 편도체가 양쪽 이제 정서적인 중추이기 때문에 또 우울하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오른쪽 이제 왼쪽에 우울 정서는 이제 왼쪽 편도체하고 많이 관계가 있고 오른쪽 편도체는 이제 불안과 공포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뭐 길을 잘 못 찾아간다든지, 뭐 사람 얼굴 못 알아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제 측정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탈 로브는 이제 왼쪽은 이제 숫자를 계산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름, 그다음에 문법과 문장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지오메트릭한 거, 공간 지각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파리에탈 로브가 되고요. 파리에탈 로브 문제가 있으면 심한 경우는 이제 좌우를 시야 정보를 협응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림을 제대로 좌우를 통합해서 완성을 못하거나, 혹은 좌우를 동시에 스캐닝하는 게임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거라서, 이제 템포럴 로브는 이제 문장을 쓴다든지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동작을 따라한다든지 간단하게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템포럴의 문제가 되면 이제 느려지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템포럴 롭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비주얼 필드에서 이제 환경 속에서 물체를 찾아내고 또 컬러를 인식하고 그림을 인식하고 또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각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이 편도체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각적 공간 작업 시에는 이제 두정 효과도 연계해서 작업이 되는데, 이제 뇌졸중이나 TBI에서도 이 영역이 이제 손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 반응 시에는 이제 편도체의 혈류 증가가 이제 옥시피털 로브의 외측 영역의 혈류 증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PTSD라든지 이제 불안 중독, 성격 장애, 기분 장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옥시피탈에서의 이제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 알파 리듬이 너무 빠르다거나 혹은 이제 알파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알파가 제대로 이제 릴렉세이션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알파를 훈련하는 걸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크게 이제 브로드만 에어리어라는 소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뒤에서 나올 이제 데시칸 킬리안이 아틀라스 프리서퍼에서 제공하는 이제 우리 자이러스 베이스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를 크게 제공하는데요. 이제 브로드만에서 하는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아키텍처에 의해서 브로드만이 이제 52번까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각각이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 사이트에 이제 원하는 어떤 브로드만 에어리어를 클릭하시면 그 영역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번 같으면 스마트 센서리에서 뭐 터치, 템퍼러처, 바이브레이션, 페인, 또 손가락의 위치, 뭐 이런 위치 정보, 그다음에 손가락의 움직임, 또 뭐 삼킴, 그다음에 뭐 우리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혀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페이셜 무브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각각의 이제 문헌과 함께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브로드만 에어리어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뇌파의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소스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능들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브로드만 에어리어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건 뭐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크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영역만 할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3번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설라가 이제 자연적인 충동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이제 인설라에서 하게 되고, 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지 과정에도 인설라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설라의 앞쪽 부분은 이제 공감의 엠프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설라의 앞쪽 부분은 편도체와 연결돼서 이제 각종 정서 장애랑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설라의 뒤쪽 부분은 이제 스마트 센서리 영역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통증 인식 혹은 신체 감각 등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영역은 이제 림빅 시스템을 한꺼번에 이제 파페스 서킷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림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트로 미디얼 프론탈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프론탈에서 보면 이제 이 앞쪽 그리고 오비토 프론탈 영역이죠. 이쪽하고 혹은 이제 림빅 시스템은 측두엽 당연히 이제 측두엽이 있으니까 측두엽 그리고 후두엽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편도체 말씀드린 건데 이 편도체가 이제 우리 그 엔트로미디얼 프론탈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벤트로미디얼 프론탈 에어리어하고 후두 측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깊은 감정과 공포에 연관을 하고 있는 편도체 그리고 이 자존감과 슬픔을 처리하는 서브제뉴얼, 서브켈로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역 그리고 기억의 저장과 감정의 이제 필수적인 해마 그리고 인지 시공 관찰 일화 기억등 담당한 해마 방해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죠. 그리고 이제 정서 혹은 이제 기억 혹은 이제 멘탈 플렉시빌리티 이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서브칼러스, 서브제뉴얼, 아미그달라, 파라히포캠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림빅 시스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싱귤레이트가 이제 바로 이 림빅 시스템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좌우 방구 양쪽에 각각 이렇게 싱귤레이트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싱귤레이트는 이제 그 앞쪽은 이런 멘탈 플렉시빌리티, 그다음 어떤 협력이나 주의력을 유지하는 이런 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싱귤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해야지만이 어떤 그 우리가 마음과 몸의 어떤 조절이 기본적으로 되게 되고요. 또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티베이션과 소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편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테리어 싱귤레이트는 이제 복내 측 전두엽 여기가 연결돼서 어떤 정서, 또 주의, 또 작업 기억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제 페라히포캠펄 자이러스가 연결돼서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서의 방향 잡고 이런 그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지금 그 뒤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싱귤레이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완벽 퍼펙셔니즘이라든지 강박 혹은 이런 앵자이어티 이런 것들이 이제 싱귤레이트에서부터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론탈 폴과 이제 오비탈 자이러스 사이에 이제 하이퍼 코어런스 뒤에 이제 개념이 나올 텐데요. 코어런스가 이제 너무 높으면 그 두 개가 완전히 이제 서로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연결이 높아서 이제 컴펄시비티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 싱글레이트가 전 영역이 그 오버 어라우젤 되는 것이 우리가 옵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레이트와 이제 좌측에 그 도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 부분이 이제 그 뚜레 신드롬에서는 이제 굉장히 언더 어라우젤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상 그 싱글레이트 앞쪽에서 어라우젤이 너무 낮아지면 이제 강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레이트는 전체적으로 멘탈 플렉시빌리티와 이제 있어서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고 이제 동기 부분과 관련이 많이 되고 이제 전전두엽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해마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이제 싱글레이트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리 모터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심구 바로 앞쪽에서 이제 모든 골격근의 운동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한다든지 음악을 연주하든지 한다든지 이런 정교한 그 동작들이 이제 다 이런 센서리 모터 코텍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뇌와 자발적인 근육 운동의 이제 스위칭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중심구 바로 뒤쪽에서는 이제 공간적 감각 혹은 이제 접촉, 온도, 통각, 이런 관절 위치, 내장 감각 등을 이제 다 센서리 모터 코텍스에서 하고 있고요. 정수리에서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 부분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센서리 모터 코텍스를 이 영역의 리듬이 센서리 모터 리듬인데 이 리듬을 잘 훈련하면 이제 뇌전증, 에필lep시를 치료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필lep시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ADHD, 어떤 감각 운동 통합 장애 등에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훈련하면 이제 글씨도 상당히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글씨도 엉망이던 사람이 이제 글씨도 잘 쓰게 되고, 운동 피질은 이제 운동 피질 같은 경우는 단지 운동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지적 과제 수행에도 영향을 동시에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영역은 인지 작업 수행, 무드 개선, 그리고 우측 영역은 불안 개선에 이제 많은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수면 시에 나오는 이제 SMR도 같은 이제 리듬인데요. 일과시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과시에 SMR 리듬을 이제 훈련하면 수면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펑셔널 뉴럴 아나토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결국 이제 채널 레벨에서 측정한 거를 이제 소스 영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채널 레벨에서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소스의 오실레이션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이폴이라는 그 독립성분 분석을 통해서 특정 오실레이션의 다이폴을 찾아서 어브노말 소스를 찾아서 그 부분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프로블럼을 통해서 소스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정기적인 소스가 있다고 할 때 이 소스가 이 표면 우리가 측정하는 스컬프 표면에서 어떻게 전압이 형성되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제 포워드 프로블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컬프 레벨에서 측정한 뇌파가 이제 코텍스 레벨에서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 거냐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 풀어야 되고, 그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스컬의 구조, 뭐 템포럴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인설라도 들어있고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전두엽도 이제 아래쪽 전두엽도 굉장히 복잡하고, 미디얼 사이드로 가면 싱글레이트나 림빅 시스템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복잡한 이제 헤드 모델과 이런 코텍스들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이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 푸는 방식이 이제 측정한 뇌파가 우리가 이제 19채널에서 측정하면 19개의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인버스 프로블럼 풀게 되면 이제 그 소스 각 위치에서의 오실레이션으로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몇 개의 소스가 있는지를 개수를 알고 시작하는 게 이제 파라메트릭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이제 소스의 개수에 상관없이 소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들이 난 파라메트릭인데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이제 실제 아나토미컬 영역들의 액티베이션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에스로레타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로레타라는 것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제 19채널의 신호가 있으면 19채널의 신호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16,008개의 폭셀의 타임 시리즈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 19개 숫자를 16,008개로 이렇게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16,008 곱하기 19라는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적용을 해서 바꾸게 되는데, 그 매트릭스는 바로 이제 그 헤드 모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스컬과 이제 코텍스, 자이러스, 솔커스 이런 그 3차원적인 헤드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을 계산하는 이제
이 매트릭스 이게 이제 소스가 이거고 이제 우리가 표면에서 측정한 게 x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를 구하면 이제 이 매트릭스를 알게 되면 그 매트릭스를 역을 인버스를 취해주면 이제 우리가 표면에서 구한 여러 채널의 값으로 이제 16,008개의 소스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타임 시리즈는 이제 우리가 네파가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로 쭉 붙어 있다 뿐이지 실제는 19개의 값이 16,008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로 보면 되고 그 확장을 시키는 16,008바의 19 매트릭스가 이제 헤드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이제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폭셀 레벨의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폭셀 레벨의 파워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뭐 채널 레벨에서도 보시면 타임 시리즈는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파워는 결국 이제 몇 개의 데이터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 파워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이제 몇 개의 데이터 대표성을 가지는 타임 시리즈 대표성을 가지는 값들로 압축이 되고 그것이 이제 16,008개 너무 많으니까 이제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아까 브로드만이라든지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데시칸 킬리안 아틀레스의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ROI의 파워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S로레타를 이용한 소스 레벨의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ROI별로 이제 파워가 나오고 또 ROI별로 이제 그 서로 어떻게 커넥티비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커넥티비티를 또 계산하게 되는데 커넥티비티 계산할 때는 이제 이 68개의 아틀라스의 이제 타임 시리즈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끼리 이제 채널 레벨 소스 레벨에서 이제 커넥티비티를 이미지너리 코어런스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채널 레벨에서는 19개의 값이 있다면 그 19개 값이 16,008개로 돼서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도 이 양쪽 좌우에 68개의 이제 34개의 그 데시칸 킬리언 아틀라스의 그 영역들의 오실레이션에서 주요 ROI들 사이에 어떤 커넥티비티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쓰고 있는 이제 데시칸 킬리안 아틀라스라는 것은 이제 프리서퍼라는 이제 그 자이러스 이제 브로드만 에어리어가 주로 이제 사이트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예전에 브로드만이 굉장히 오래전에 영역을 나누는 거라고 하면 이제 프리서퍼는 현재 이제 fMRI 스터디에서 주로 이제 자이럴 베이스로 이제 ROI를 나눠서 오토매틱 라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데시칸 킬리안 아틀라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커넥텀이라든지 뭐 에드니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프리서퍼를 이용해서 자이럴 베이스로 ROI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브로드만 정보도 제공하지만 이 데시칸 킬리안 아틀라스의 이제 자이럴 베이스의 이제 RO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브로드만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자이러스들이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 이렇게 따로 매겨져 있고요. 브로드만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론탈은 이제 스피리어 미들, 인페리어 프론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프리센트럴, 포스트센트럴이 있고 스프라 마지널, 앵귤러 그다음에 이제 스피리어, 인페리어, 파리에탈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인페리어 프론탈 쪽은 그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눠져 있고 이제 미디얼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싱귤레이트나 여기 림빅 시스템의 각 영역들이 이렇게 그 이런 자이러스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이러스 기반으로 이렇게 ROI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소스 어널리시스에서는 이런 이제 데시칸 킬리안 아틀라스에서 사용하는 자이럴 베이스 세그멘테이션 쓰고 있는데 실제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제 크로닉 페인을 앓고 있는 이제 67세 환자분인데 뇌파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이 세타 쪽이 이제 프론탈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리듬이 있고 또 감마가 상당히 리듬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로우 리듬과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리듬이 이제 알파가 사라지면서 통증 환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탈라모 코티칼 디스리드미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전두엽 중심으로 채널 레벨에서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이제 문제 영역을 컴포넌트 레벨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통증 환자인데 이제 싱글레이트에서 이런 굉장히 느린 5Hz 정도 세타 리듬과 이제 25Hz 정도의 오버 어라우절 리듬이 있는 것을, 그런 컴포넌트가 정상인에서 보지 않는 컴포넌트가 통증 환자에서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이분의 커넥티비티에서 보면 이런 이제 파리에탈 로브 쪽에서 특히 이제 레프트 파리에탈 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게 이제 커넥션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너무 커넥션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환자에서 이 파리에탈 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센서리 정보의 어떤 인테그레이션이 전혀 다른 영역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이게 프론탈부터 이제 옥시피털까지 순서되어 있긴 하지만 3차원적으로 보면 좀 더 리얼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어떤 커넥티비티 가장 문제인지, 어떤 데가 좀 파리에탈의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68세 여자분 데이터도 한번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번 컴포넌트가 가장 이제 파워가 큰 컴포넌트인데, 보통은 이제 포스텔의 도미넌트 리듬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라이트 브레인의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에서 이런 슬로우 리듬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분은 이제 델타 세타, 전반적으로 디퓨즈 슬로우가 일어나서 이제 알파가 없고 이제 델타 세타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디퓨즈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쪽을 보면 특히 이제 라이트 브레인의 템포럴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커넥티비티가 이제 너무 높은 부분은 이제 커넥티비티가 낮은 부분은 서로 이제 서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까 이제 OCD 강박증의 경우도 이제 프리프론탈과 오비토 프론탈과 이제 ACC였나요? 아무튼 그 ACC 영역이 너무 하이퍼 커넥션 코헤런스를 보이는 경우에 이제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너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브레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너무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기능적으로 세퍼레이션이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3D에서도 이렇게 템포럴 쪽 중심으로 커넥티비티가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이런 이제 방금 페인 환자하고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이분이 세타파에서 본 것이고 이분은 감마에서 본 것인데, 이제 이런 커넥티비티가 망가져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커넥션이 높은 거는 두 영역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브레인의 조직의 오가니제이션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너무 안 되는 것도 이제 브레인이 서로 이렇게 완전 단절되어 있는 거라서 두 가지의 문제가 하이포 코헤런스로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경우만 더 보면 이제 ADHD 경우인데, ADHD는 이제 프론탈에서 이런 executive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특히 메디얼 프론탈의 세타가 보통 건강한 아이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세타 리듬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헤르츠로는 6헤르츠고 3D로 보면 이렇게 프론탈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프론탈의 중요 영역들, 그다음에 템포럴 영역들, 그리고 인설라, 이 프론탈과 템포럴, 인설라, 특히 이제 레프트 브레인 쪽을 중심으로 전두엽과 레프트 브레인 쪽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 영역들이 서로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는, 너무 하나로 딱 붙어 있는 이런 하이퍼 코헤런스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D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의 이제 커넥티비티인데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고 저희도 이제 이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현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고 네트워크는 주로 이렇게 이제 커넥터에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는 상당히 연결성이 강하고 또 낮은 것들도 있고 일반적인 이제 휴먼 조직과 거의 같은 것이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이제 허브가 있어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이제 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영역들을 동시에 이제 그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해를 하고 바로 액션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동시에 훈련한다든지 뭔가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보고 뭔가 플래닝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두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훈련한다든지 뭔가 이제 관찰하고 바로 행동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역들 연결해서 훈련을 하고 뭔가 플래닝하고 바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 이제 네트워크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제 인지 퍼셉션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퍼셉션과 언더스탠딩을 동시에 빠르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 영역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메모리 기억과 이제 플래닝을 이제 동시에 연결시켜서 메모리와 플래닝 연결시켜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메모리와 퍼셉션 이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또 액션과 이제 익스프레션 이런 게 약한 사람들 이 부분을 또 하고 뭔가 이제 어텐션과 퍼셉션이 이제 약한 사람들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네트워크로 브레인이 각 그 사람이 이제 그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영역을 지금은 이제 소스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훈련하는 부분들도 지금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저희는 현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만 여기 이제 템포럴 영역이 좀 빠졌는데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마인드 원더링 단계이고 내가 어떻게 원더링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어워니스 하는 부분에 인설라가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마인드셋을 시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포커스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우리가 서스테인드 어텐션을 이루는 과정에도 이제 네트워크가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이코패솔로지에서 프로소셜리티로 뭐 이렇게 변환되는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인설라가 아미그달라나 이제 프리프론탈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들이 여기 보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바뀌면서 이제 사이코패스 이와 같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회로가 지배하다가 회로가 순간순간 바뀌면서 이제 프로소셜하게 이제 이런 네, 노란색 영역들이 이제 노란색 영역이 하다가 빨간색 영역에서 하다가 이제 노란색 영역을 통해서 파란색 영역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바뀌면서 이제 프로소셜리티 사이코패솔로지에서 프로소셜리티로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네트워크의 순간순간의 변화를 훈련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뇌파를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의 펑셔널 MRI나 이런 데서도 커넥티비티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두 영역 간의 이제 리얼타임의 어떤 커넥티비티라기보다는 어떤 동시에 작용하는 옥시전 퍼퓨전이 동시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굉장히 슬로우한 커넥션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브레인 뇌파를 이용하면 이런 커넥티비티가 다양하게 순간순간 바뀌는 것을 이제 실제 이제 페이즈 관계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신호 전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아까 소개한 ADHD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면 리워드 네트워크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리워드 네트워크는 뉴클레스 아컴번스를 중심으로 한 리워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텐션 네트워크는 프론탈과 파리에탈, 센트럴 다이시키는 어텐션 네트워크,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펑션은 이런 이제 베이설 갱글리아를 포함한 이그제큐티브 펑션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이제 지금 각 질환별로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실제 이제 뇌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점점 이제 그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개발해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브레인 네트워크들을 여기에 이제 세레브럼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고요. 이제 시상의 여러 영역들이고, 베이설 갱글리아, 이제 인페리어 스피리어 컬리클러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나오는 부분,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전체 이제 브레인 다이어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각각 분리해서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질환을 개선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상당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펑셔널 뉴럴 아나토미하고 아이싱크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소스 영역에 대한 설명과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웨비나 하신 내용,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좀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웨비나는 4차 시까지 이제 시리즈 1을 기획을 했고요. 이제 4차 시에는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해서 이런 뇌파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펑션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메저라든지 어떤 그 훈련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4차 시에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뉴로 모듈레이션들도 간단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제 QEEG의 어떤 그 2차 시에 소개드렸던 어떤 이제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 개념, 3차 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로케이션의 개념, 이걸 결합시켜서 QEEG 파인딩을 가지고 어떤 영역을 액티베이션 시킬 건지 혹은 이제 이니비션 시킬 건지를 이제 프로토콜 베이스로 이제 브레인의 어떤 특정 영역들을 훈련하는 뉴로 모듈레이션이나 이제 혹은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QEG와 어떻게 연관돼서 이제 앞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웨비나 시리즈 1은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직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사실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시리즈 2는 이제 저희가 그 밴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곧 이제 공통 데모 계정을 하나 공유를 해서요. 그 계정에 케이스를 이제 어떤 케이스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데모 계정에 밴드의 케이스 소개하고 이제 데모 계정, 아이싱크 브레인 데모 계정 업로드를 하면 같이 토론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량 뇌파 지표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임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리즈 2를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밴드에 추가적으로 공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양동원 교수님, 카톨릭 대학 양동원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양동원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네네. 하나가 이제 18채널의 EEG를 가지고 그 3차원적인 ROI 아니면 이제 볼륨 오브 인터레스트를 구성해서 어떤 네. 브레인의 3차원적인 어떤 에어리어에서 발생하는 거를 지금 신호를 잡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랑 아나토미컬한 위치랑 이런 것들이 잘 콜레이션 잘 되나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인버스 솔루션에 대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방식은 이제 그중에서 에스로레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에스로레타가 실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하고 비교한 리뷰 논문에서도 보면 에스로레타가 가장 이제 하드웨어 그 아나토미컬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뭐 심한 이제 리전이 있거나 뭐 스트로크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것과 이제 매칭하는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버스 솔루션 중에서도 이제 스루레타가 상당히 그 네. 밸리디티가 높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네, 사람마다 이제 브레인의 그 모양도 좀 틀리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아틀라스에다가 입혀서 하는 거 약간 이제 네, 틀릴 수는 있겠죠. 이게 18 채널 가지고를 하니까 코र्스하게 맞습니다. 위치가 대략적인 위치지 아주 정확한 위치는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이제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콜린 27이라는 헤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인디비주얼 헤드 모델을 사실 개인 MRI를 찍어서 그 인디비주얼 헤드 모델로 사실은 더 정확한 이제 그 에스로레타 알고리즘은 똑같지만 이제 인디비주얼 헤드 모델을 쓰게 되면 더 정확한 이제 ROI의 그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지금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인디비주얼 헤드 모델에 대한 이제 그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동양인, 서양인이 또 헤드 모델 기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이 복셀의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구하게 되는 사이즈는 저희는 복셀 사이즈는 이제 5mm의 세제, 5mm 5mm의 3승, 세제곱. 아,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8개가 에스로레트 하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상당히 지금 광범위한 영역의 이제 폭셀 레벨의 타임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헤드 모델 문제가 이제 또 정교하게 좀 개인 헤드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최선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 또 네, 말씀하십시오. 손 드셨는데요. 스페이스 누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들리시나요?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잘 네, 예, 예, 들립니다. 예. 네, 네. 이제, 뇌파를 이용한 소스 로컬리제이션이 원래 이제 그 관심을 받았던 거는 사실 스테레오택틱 서저리, 에필랩시에서 이제 리프랙토리한 에필랩시 케이스의 스테레오택틱 서저리를 위해서는 그 에필lep틱 스파이크의 오리진을 뇌파를 이용해서 실제 뇌 3천 해부학적 구조에서 정확하게 소스 로컬리제이션을 해서 그 이제 수술에 따르는 시퀄레를 최소화하고 딱 정확하게 그 이제 하이퍼 싱크로니제이션이 되는 스파이크 오리진만을 정확하게 수술하기 위한 수술 전의 이벨리에이션으로서 뇌파를 이용한 소스 로컬리제이션이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뇌파도 뭐 128 채널 정도, 64 최소한 64채널, 128채널 이상 정도의 뇌파를 찍거나 아니면은 MEG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개인 MRI랑 같이 거를 매핑을 해서 정확한 그 사람의 해부학적 소스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연구적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목적을 보시면은 진짜 아주 정밀한 몇 미리, 직경 몇 미리 안에서의 그런 정확한 로케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 또는 뭐 이런 이모셔널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어떤 아주 특정한 딱 특정 소스 리전이 문제가 돼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퓨즈한 프로블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뉴런들의 디퓨즈한 디제너레이션이 이렇게 국소 부위에서 점점 확대가 되거나 또 그것이 이제 멀티플한 에리어에서 일어나거나 또 더 문제는 작은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브레인의 네트워크 서킷에 프로블럼이 생겨서 네트워크 디스펑션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아주 정밀한 소스 로컬리제이션을 하려면 인디비주얼 MRI에다가 하이 덴시티 EEG를 해야 되지만 이런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정밀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기능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지금 로우 덴시티 EEG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얼리 디텍션과 스크리닝을 위한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 측면에서 뇌파가 너무 이렇게 하이 덴시티나 MRI까지를 하는 거 가게 되면은 영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실제로 보급 가능한 측면에서는 뇌파 고유한 장점들을 좀 상실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I나 디멘치아나 파킨슨이나 디프레션이나 ADHD 이런 걸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는 지금 임상에서 측정하시는 1020 시스템의 19채널 EEG도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시에 이제 뇌파에서 측정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의 해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2차 시에는 이제 오버 어라우절과 언더 어라우절이라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그 위치,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 또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게 되고 그다음 그 위치가 언더 어라우절이냐 오버 어라우절이냐 이 정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사실은 다양한 뉴로 모듈레이션이나 혹은 바이오 뉴로 피드백의 프로토콜을 이제 뭐 네트워크로 훈련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위치로 훈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증상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다양하게 좀 이머징하고 있어서 이런 위치와 이제 그 위치의 그 어라우절 정보 이걸 결합시켜서 어떻게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아마 4차 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웨비나 2차 시, 웨비나 시리즈 2에서는 이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같이 실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뭐 발제하시고 또 심화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또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데모 계정에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제 어떻게 그걸 같이 토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밴드에 바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 4차 시 기본 과정 4차 시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휴일이라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진행에 관련돼서 또 다양한 의견을 지금 주셔도 좋고 또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려고 하는데요. 그 밴드에 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